안녕하십니까. YG인 컴퍼니 대표 김원표입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사를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좀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저와 그리고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잠깐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YG인 컴퍼니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 전문 회사 대표를 맡고 있고요. 데이터 캠퍼스의 대표 강사로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 통계 분석 일을 쭉 진행을 하면서 공공 프로젝트, 민간 프로젝트 해서 약 2천억 건 정도 이제 데이터 분석 업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사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있고 저희 회사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빅데이터를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공 빅데이터 바우처 사업에도 저희가 이제 모 공공기관을 도와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도 민간 기업들한테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적용되도록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선도적인 인공지능 그 기술들을 제가 연구 과제로 진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선도적으로 먼저 연구하고 먼저 경험을 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빅데이터 분석 전문 기사를 통해서 그 강의를 내용을 단순하게 이제 암기식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좀 쉽게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좀 풀어가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뭐 책과 강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빅데이터 혹은 데이터 자동화 솔루션, 인공지능 솔루션인 이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도 개발을 해서 아마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단순히 이제 분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그 인프라 구축, 아키텍처부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기법 그리고 이제 분석 기법 이런 것들까지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 작지만 그래도 이제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은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과 가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개념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가치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유형들을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일단 이제 우리가 데이터 혹은 빅데이터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좀 정의를 좀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건 관찰 혹은 측정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 수집된 어떤 팩트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즉 팩트만 가지고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어떤 가치를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제 정보가 되는데요. 데이터를 가공해서 뭐 비교를 한다거나 혹은 뭐 합계를 낸다거나 혹은 뭐 어떤 연관을 파악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이제 그 기법들이나 다양한 그 방법을 적용해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이 바로 이제 정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데이터만 혹은 이제 빅데이터 아주 양이 많은 데이터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초창기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많은 실패들이 있었는데 그 주된 원인들은 데이터만 있으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서 어떻게 인사이트와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이제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좀 적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그런 실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나 의미 있는 정보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가치를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어떤 좀 모형화를 했던 사람이 이제 에코프 러셀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조직 이론가이자 이제 컨설턴트인데요. DIKW, 즉 데이터 인포메이션 놀리지 와이즈라고 하는
이 정보가 지식으로 발전하는 그런 단계들을 잘 피라미드로 이제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수집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의미가 조금 부여된 것, 이것이 이제 인포메이션이고, 이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널리지고, 자, 이 널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화하거나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위스덤, 지혜까지 이제 올라가는 단계죠. 실제로 우리는 이제 단순한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지혜 수준까지 활용하려고 다양한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주식을 사려고 해요. A 회사의 주식과 B 회사의 주식인데, 예를 들어 A 회사는 뭐 이렇게 반도체 장비 회사고, B 회사는 이렇게 빅데이터 관련된 그런 회사라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A 회사는 이제 매출 대비 주가 총액이 5배인데, B 회사는 매출 대비 주가 총액이 한 10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5배, 10배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팩트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죠. 5배, 10배. A 회사는 5배, B 회사는 10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바로 직관적으로 인포메이션을 알 수 있죠. 뭐냐면 A 회사보다 B 회사의 주가가 더 좋다. 어떤 주식의 가치가 더 좋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 대비 5배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것보다 당연히 이제 10배 정도의 평가를 받는 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는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죠.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까지가 이제 널리지, 지식 수준이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판단할 수 있어요. 주가 총액이 10배니까 지금 더 많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살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반도체 시장이 더 좋은데 아직까지 5배네? 그럼 나는 아직까지 저평가된 이 A 회사를 살 거야 라는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판단을 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데이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비교나 어떤 결과들을 정보가 되는 것이 이제 인포메이션,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널리지입니다. 자, 그럼 위스덤은, 자, 이걸 가지고 일반화하거나 예측을 하거나 추론을 하는 과정까지 확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장비의 회사가 5배 그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받고 B 회사는 10배라면, 자, 그러면 반도체 산업이 더 아직 저평가돼 있네? 혹은 빅데이터 산업이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네? 라고 하는 A 회사와 B 회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산업에 대해서 추론을 하거나 추정을 하거나, 혹은 앞으로 그러면은 반도체가 지금 빅데이터 시장에서 메모리나 이런 것에 기반의 핵심이니까 난 그걸 살 거야. 혹은 그것이 훨씬 더 이제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라고 이제 예측까지 해볼 수 있죠. 그런 단계가 바로 이제 위스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DYKW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일반화와 추론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이제 우리는 DIKW의 그런 각각의 단계라고 하나의 예시를 정확하게 좀 머릿속에 두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죠. 빅데이터 그 분석 전문 기사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제 파이썬이나 R로 분석을 한다거나, 혹은 개발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이런 단순한 업무 중심이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더욱 가치 있고 더욱 더 좋은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러려면 점차 그 데이터가 점차 위스덤으로서 가치를 가져야 훨씬 더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이제 정의를 간단하게 내리면 이제 대량의 데이터죠.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입니다. 핵심은 이제 테라바이트 이상의, 근데 이 테라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용량의 정확한 기준은 아닙니다. 기가바이트라도 그 데이터 자체가 상당히 좀 크고 의미가 있다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형태도 단순하게 이제 행과 열이 정해져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문자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미지, 음성 이런 것처럼
데이터의 구조 자체가 아직까지 없는 그런 정형화되지 않은 비정형 데이터까지를 우리는 모두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가치를 우리가 이제 널리지가 인포메이션이 되고 널리지가 되고 위스덤이 되는 그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 혹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빅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처음에는 3V라고 얘기했었죠. 처음에 이제 당연히 빅데이터니까 볼륨, 양이 많아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버라이어티,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정형화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까지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얘기를 하다가 점차 이제 V가 그 빅데이터는 단지 양과 그리고 다양성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추가가 되죠. 그래서 5V가 되고 8V가 되는데 실제 이제 이 8V냐 어떤 사람들에서 추가해서 뭐 10V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하나씩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어떤 특징들이 이제 빅데이터에서 좀 갖춰야 될 내용들인가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했던 이제 볼륨과 그다음에 이제 버라이어티 이외에 그다음에 이제 밸류가 있죠. 밸류 가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밸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양과 종류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어떤 조건보다 실제 이것이 가지고 결합이 되든지 혹은 가공이 돼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나 제공받는 사람들로부터 가치를 이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벨로시티, 볼라시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뭐 신뢰성 혹은 정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막 뭐 속된 말로 쓰레기 데이터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계에서 로그 데이터는 정말 초마다 계속 기계가 돌아가는 그 로그 데이터가 쭉 쌓이는데 이런 류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 가공이 되고 정확한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볼라시티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 결과를 어려운 통계적인 결과가 아니라 시각화를 통해서 좀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벨로시티, 이거는 이제 속도를 얘기하죠. 첫 번째 3V 중에 하나였죠.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서 데이터가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비스코시티라든지 보랄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계성 그리고 확장성 이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요. 거기다 더 얘기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모탈러티, 휘발성이라고 하죠.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충족 조건이라기보다는 이 중에서 이제 어떤 특정적인 부분, 어떤 거는 데이터 양이 적어도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이제 데이터 양이 크고 그것들이 이제 정확하고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서 고급 통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뭐 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라든지 카드사의 어떤 카드 결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가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있는 그 자체로서 상당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도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빅데이터는 어떤 분야의 어떤 서비스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통계만 내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양이 작다 하더라도 두 개 간의 결합된 데이터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다라고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빅데이터는 이제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좀 나눠보면 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정형 데이터는 지금 보시는 예시처럼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이걸 컬럼이라고 하죠. 컬럼. 위쪽에 또 이제 변수라고도 하고, 변수, 혹은 변수나 컬럼을 얘기합니다. 컬럼. 이런 용어들은 좀 이제 나올 때마다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 각각이 이제 케이스죠. 케이스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표본이 되죠.
데이터, 한 줄 한 줄의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컬럼과 케이스, 행과 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행열 구조라고도 하고, 자, 행열을 우리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죠. 매트리스 구조. 혹은 이제 프레임의 형태가 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 동일한 얘기예요. 행과 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행과 열은 또 매트릭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매트릭스가 행열이죠. 예, 매트릭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영어로 매트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프레임, 어떤 틀처럼 딱 돼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정형화된 데이터가 바로 즉각적으로 분석을 하거나 어떤 가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반정형이나 비정형도 일단은 이런 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숫자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이제 가공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빅데이터가 가져야 될 목적이죠. 최종 형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반정형 데이터가 있는데, 이 반정형 데이터는 조금 이제 일반화를 시킨다면, 그러니까 메타데이터의 형태를 보입니다. 메타데이터. 자, 이 메타라고 하는 게 어떤 궁극적인 이런 뜻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딱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데이터의 컬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변수는 12자리로 되어 있고 문자의 형태를 띈다. B라고 하는 변수는 8자리고 이거는 이제 숫자인데 플로트, 실수형의 그런 자료를 보인다. C 자료는 등등등처럼 실제 데이터에 들어있는 거기에 변수 그리고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 내린 그런 형태가 바로 이제 메타데이터고, 이 XML이나 HTML이나 제이슨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그런 구조들이 이 구조들이 데이터의 구조들이 여기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어디서 불러오거나 원래 있던 그 뭐 웹페이지에 있다거나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거를 이 반정형 데이터의 XML이나 HTML이나 제이슨 같은 그런 구조로서 불러오면 딱 끌고 오는 거죠. 메타데이터가 매칭이 돼서. 자, 반면 이제 아까 잠깐 놓쳤던 부분인데, 보통 이제 정형 데이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정형 데이터는 대부분의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가 볼 엑셀 데이터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볼 때 엑셀이나 CSV처럼. 예,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오라클, MySQL 그리고 MS SQL처럼 기본적인 전통 구조에서는 이렇게 정형 데이터의 형태로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데이터가 한 파일이나 한 DB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학 소비자 데이터라면 인구학적 통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DB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소비 행위에 대한 데이터가 따로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뭐 다른 사회 통계적 데이터가 따로 있고, 이게 나눠져 있다가 불러올 때 이제 매칭을 해서 불러올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나눠져 있든 이제 같이 있든 간에 이렇게 행과 열의 구조를 가지고 각각의 칼럼과 각각의 데이터가 DB가 이제 쌓여 있는 구조를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자,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는 일단 숫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글, 텍스트죠. 저 텍스트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정형 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사과라고 하는 사진. 실제 이 사진을 숫자로 한 표현이 바로 뒤에 있는 요런 이제 숫자들입니다. 자, 이미지를 어떻게 이렇게 숫자로 만들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러니까 RGB라고 하는 게 이제 RGB, Red, Green, Blue. 예. 그래서 그 RGB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이제 그렇게 변환한 겁니다. 이 텍스트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가 한번 비정형 데이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을 변환하는지를 결과물들을 좀 살펴볼 텐데, 결국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성, 이진 파일 이렇게 아직까지 숫자가 아닌 형태에 있는 데이터들이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야 돼요. 자, 반정형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의 형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불러와서 가공을 해서 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야죠. 정형 데이터로 만드는 게 일단 분석의 첫 번째 목적이고 첫 번째 분석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뭐 기여, 뭐 영향 이런 것들을 살펴보죠. 이런 것들은 개념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빅데이터는 이제 현상 이렇게 반복적인 업무, 두 번째 먼저 살펴보면 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군요. 되게 중요하죠. 아까 이제 저희 회사 솔루션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데이터인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보고서를 자동으로 표지부터 끝까지 결과표, 그다음에 해석도 자동으로 제공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업무의 생산성, 사람들이 뭐 하루에 10시간을 노력했던 걸 이런 이제 빅데이터와 혹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훨씬 더 업무를 단축시키고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은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기여도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들에게는 개인 서비스에는 대부분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맞춤형 개인화 맞춤형 정보를 많이 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넷플릭스 영화, 유튜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기가 검색을 하거나 자기가 봤던 영상,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사람들의 선호도 기반 새로운 영화나 새로운 영상들을 추천해 주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과 결합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현상과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이죠. 최근에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어떤 가상의 미래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다양한 그런 데이터의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 주변의 상권이나 인구의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막 시각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정책이나 어떤 산업에 적용을 하기도 하죠. 뭐 트윈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도 그와 이제 관련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가치는 이제 다양한 가치가 있겠는데 이제 맥킨지는 이제 그 사회 경제적인 그 측면에서 뭐 산업의 투명성을 증대한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의 니즈, 트렌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 예측한다. 그리고 소비자에게 맞춤형 비즈니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고객 세분화, 개인화죠. 좀 더 이제 그 사람에 맞는 그런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 알고리즘을 통해서 의사결정, 개인이든 혹은 이제 기업이든 간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나 상품, 서비스들을 혁신적으로 이 어떤 결합이나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맥킨지에서는 이제 빅데이터의 가치로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빅데이터는 경제적 자산이 되겠죠. 당연히 빅데이터만 요즘에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어도 엄청난 이제 비즈니스의 기회가 있고 다른 회사에서나 다른 데서 같이 하자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불확실성의 제거,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현상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혹은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확률을 좀 줄일 수가 있죠. 그로 인해서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고요. 이제 경쟁력 향상, 다른 기업들보다 더 고객 니즈에 기반한 개인화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면 경쟁력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또한 이제 융합 가치에 대한 창출, 생각지도 못했던 두 개의 데이터의 결합,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산업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빅데이터는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는 조금씩 그런 것들을 체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혁신,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미래에 대한 예측 대응,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발굴,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혹은 이제 개선해야 될
그런 정책들을 이제 탐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개인은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또한 이제 서비스로부터 맞춤화된 정보, 나를 위한 그런 정보 그런 것들을 좀 얻고 있죠. 물론 이제 뭐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중독이 될 수 있죠. 뭐 유튜브 잘 안 보시다가 잠자기 전에 뭐 한두 시간 보시고 주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저도 급격하게 이제 눈이 나빠졌는데 뭐 약간 폐단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빅데이터의 가치는 참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게 일단 구현이 된 다음에 그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참 평가하기 어려워요.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결합을 해가지고 융합된 서비스를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가 되고 매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여를 할까?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나 이런 측정들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 방식도 다양하죠. 비정형 데이터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로그 데이터나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의 그 댓글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지역별 어떤 그 소비자 특성별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의 분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할 경우에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야라고 참 측정하기가 대단히 좀 새로운 분야일수록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빅데이터는 점차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고요. 이런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를 공부하고 활용하고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쭉 그 빅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뭐 다시 말씀드리면 달달달 외우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오늘 이제 핵심적인 거는 DIKW라고 하는 그런 그 정보가 어떻게 지혜로서 단계별로 높아지고 각각은 어떤 수준인가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의 유형, 정형, 반정형, 비정형.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도 수없이 하게 될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꼭 중심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사회적 기여와 가치들 갖는지 그리고 이제 8V, 뭐 9V, 10V 이 각각에 대한 이제 용어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보면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해보심으로써 이번 수업은 이제 충분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